안녕하세요. 부산에 자리 잡은 호주 사람 피입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호주 공영방송에서 진짜 난리가 난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분들은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는요. 이 영상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시드니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을 정도예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누군가가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한국 지하철 안에서 어떤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그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퍼지더니 결국 호주 공영방송 뉴스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잠깐 화제가 되고 끝난 게 아니라 호주에서 제일 큰 방송국이 이걸 정식으로 다룰 만큼 큰일이 된 거예요. 그 영상에 대체 뭐가 담겨 있었길래 호주 전체가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게요. 자, 그 영상에 뭐가 찍혀 있었느냐? 별거 아니에요. 한국 분들이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초등학생들이에요. 키도 작고 자기 몸만 한 가방을 맨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어른도 없이 자기들끼리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모습. 그게 다예요. 그게 영상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 호주 사람들에게는 거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호주에서 27년을 살았으니까 호주 사람들이 왜 이 장면에 그렇게 반응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요. 먼저 한 가지 짚고 갈게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특히 저처럼 호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가장 먼저 타게 되는 교통수단이 뭔지 아세요? 거의 다 지하철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야 하는데 인천공항이든 김해공항이든 지하철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발을 딛고 진짜 처음으로 한국 사회를 몸으로 경험하는 공간이 바로 이 지하철인 거예요. 한국의 첫인상이 지하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은 호주 사람도요. 아마 한국에 막 도착해서 이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랑 똑같은 충격을 받았겠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 충격을 그대로 영상에 담아서 올린 거예요. 그게 호주 사람들 마음을 그대로 건드린 거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도 정신없이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자리에 앉아서 한숨 돌리는데 맞은편에 그 영상 속 아이들이랑 똑같은 초등학생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부모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아이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부모가 잠깐 다른 칸에 갔나 보다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이 지나도 어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까르르 웃으면서 떠들다가 어느 역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손을 잡고 폴짝 내려서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둘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진짜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왜냐면요. 제가 자란 시드니에서는 호주에서는 이게 상상조차 안 되는 풍경이거든요. 호주에서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가 부모 없이 혼자 대중교통을 탄다? 절대 없어요. 진짜 절대로요. 일단 호주 부모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절대 혼자밖에 안 내보내요. 등하교도 부모가 차로 데려다주고 다시 차로 데려와요. 학교 앞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학부모 차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요. 그게 호주의 일상이에요. 그 풍경이 너무 당연해서 호주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호주 부모가 더 극성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진짜로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호주에서 미국에서 대중교통이라는 공간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에요. 전혀요. 제가 시드니에서 기차를 탔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저녁 시간만 돼도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요. 어떤 칸에는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혼자 큰 소리로 떠들고 있고 어떤 칸에는 누가 봐도 상태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역 안에는 노숙자분들이 자리를 잡고 누워있고 구석은 어둡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해요. 그런 공간에 어떤 부모가 자기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들여보내겠어요? 못 보내요. 그건 부모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호주에서 아이를 혼자 기차에 태운다는 건 그냥 위험한 곳에 아이를 던져놓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본 호주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자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을 한국 부모들은 아무렇지 않게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거의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요. 그 위험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아이가 혼자 다니네 신기하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가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혼자 지하철에 태워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부모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하철을 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요. 누구도 우리 아이를 해치지 않고 누구도 우리 아이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사회가 이 정도로 안전하다는 걸 부모가 몸으로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국 분들은 잘 모르세요. 너무 당연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온 제가 보면요. 이건 그냥 기적 같은 거예요. 호주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서 입을 못 다문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된 게 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에 타는 걸 봤어요. 그것도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꽤 좋은 자전거였어요. 또 어떤 날은 킥보드를 들고 타는 아이도 봤어요. 요즘 아이들이 타는 그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그거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걸 초등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들고 지하철에 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저게 없어질 거라는 걱정을 아예 안 하는구나. 정말이에요. 아이 표정에 불안이라는 게 없어요. 자전거를 한 손으로 잡고 휴대폰을 보거나 친구랑 떠들면서 저 자전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호주나 미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호주에서요. 만약에 아이가 좋은 자전거를 끌고 대중교통을 탄다? 그 자전거 10중 8구 없어져요. 진짜로요. 호주에서는 자전거 도난이 정말 흔해요. 자물쇠를 3개씩 채워놔도 가져갈 사람은 다 가져가요. 사람들이 농담처럼 그래요. 호주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자전거를 사지 않는 거라고요. 그 정도예요. 진짜로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호주나 미국에서는 아이를 직접 건드리는 게 부담스러우면요. 대신 아이가 가진 물건을 노려요. 아이한테 직접 뭐 하긴 좀 그러니까 아이가 타고 온 자전거나 킥보드, 가방 그런 걸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냥 끌고 가버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호주 부모들은 아이한테 비싼 물건을 들려보내질 않아요. 잃어버릴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요. 그 의식 자체가 없어요. 내 자전거를 누가 훔쳐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도둑 맞을 걱정을 안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인지 한국 분들은 정말 모르세요. 저는 솔직히 그 아이를 한참 봤어요. 그 아이는 그냥 평범한 한국 초등학생이었는데 제 눈에는 그게 전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저런 안전함 속에서 자란다는 게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호주에서 자란 저는 알아요. 불안하지 않게 자란다는 거. 세상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란다는 거. 그게 사람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저는 정말 잘 알아요. 자, 이제 지하철 그 자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이들이 안전한 것도 놀라웠지만 그 안전함이 그냥 운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정말 지하철이 맞나? 였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바닥이 반짝반짝해요. 벽에 낙서가 하나도 없어요.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호주 지하철, 미국 지하철은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오래되고 눅눅하고 안 좋은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역은 은은하게 향기까지 나요. 진짜로요. 그리고 사방이 다 밝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호주나 미국 지하철역은 구석구석이 어두워요. 조명이 깜빡거리고 으슥한 코너가 많아요.
바로 그 어두운 구석에 노숙자분들이 자리를 잡고 누군가는 그 그늘에서 안 좋은 일을 벌여요. 어두움이 곧 범죄의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요,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환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노숙자가 털을 잡을 어두운 구석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게 한국 지하철이 안전한 진짜 이유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자랑하셔도 돼요. 밝고 깨끗한 지하철. 한국 분들은 매일 타니까 아무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밖에서 온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입을 다물지 못했던 건요. 한국 지하철 안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하철 객차 안, 그리고 지하철역 안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가는 그 칸 안에 공기를 맑게 해주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요.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이라는 게 하루에 몇백만 명이 타는 공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오가는 공간에 공기까지 신경 쓴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숨 쉬는 공기의 질까지 챙긴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전체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시민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공기청정기 하나를 보면서 한국이 진짜 어마어마한 선진국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호주에서는 지하철 칸 안에 공기를 맑게 해준다는 발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사람 실어 나르면 끝이에요. 낡은 객체, 안 좋은 냄새 그냥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한국은요. 거기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을 더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초등학생이 무릎 위에 공책을 펼쳐놓고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림을 그리나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연필을 꾹꾹 눌러가면서 진지하게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요. 그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다는 건 그 아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변을 경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해칠 걱정이 없으니까 그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자기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불안한 사람은 숙제를 못해요. 계속 주위를 살펴야 하니까요. 호주에서 자란 저는 대중교통 안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마음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휴대폰을 꼭 쥐고 주변을 눈치 보며 살피면서 타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 아이는요. 그냥 자기 집 책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자기 집처럼 편하게 여긴다는 거. 저는 그게 한국 사회가 그 아이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을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자라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흔하지 않아요. 호주에서 자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호주 공영방송 영상이 왜 그렇게까지 큰 화제가 됐는지 이제 진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그냥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와, 한국 애들은 혼자 지하철도 타네 이런 정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호주 사람들 반응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단순히 신기해하는 걸 넘어서 자기들 사회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방송에 나온 호주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대다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만들어야 한다고요.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 한국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국을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다고요. 그래야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고요. 호주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요. 호주 사람들이 보통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웬만하면 다른 나라가 더 낫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영상 앞에서는요. 다들 인정한 거예요. 한국이 우리보다 완벽히 앞서 있다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게 진짜 선진국이라고요. 그걸 한국이 해냈다고요. 방송 댓글창은요. 진짜 난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한국에 살아봤는데 정말 그렇다고 한국에서는
밤에 아이를 내보내도 걱정이 안 됐다고 썼어요.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가 이런 나라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부럽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왜 우리 아이들은 혼자 버스 한 번을 못하게 키워야 하냐고 한탄했어요. 평소에 자기 나라 욕이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던 호주 사람들이요. 이 영상 앞에서는 다 같이 자기 사회를 돌아본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온 한 전문가가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한국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고 그게 결국 그 나라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가 불안 없이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을 믿는 어른이 되고 그런 어른들이 다시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사고를 막는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인재를 키워내는 토대라는 거죠. 한국은 그 토대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국에 사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보려면 그 나라의 아이들을 보면 돼요. 아이들이 혼자 길을 다닐 수 있는지, 아이들이 밤에 무서워하지 않는지,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빼앗길까봐 불안해하지 않는지. 그걸 보면 그 사회가 진짜 어떤 사회인지 다 나와요. 그리고 한국은요,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나라예요. 호주 사람들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한국의 이 안전함이라는 게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한국이 안전한 이유를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데 제가 푸산에서 2년 살면서 진짜 느낀 건요. 이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어떤 의식 때문이에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거, 약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거, 이런 게 한국 사람들 안에 그냥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비싼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을 타도 아무도 안 건드리고요. 아이가 혼자 다녀도 어른들이 은근히 신경 써주고요. 누군가 곤란해 보이면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사요. 한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 함께 만들어 온 마음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한국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푸산에서 직접 겪은 일이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의자에 두고 그냥 내린 적이 있어요. 한참 가다가 휴대폰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솔직히 그 순간 호주 사람의 본능으로는 이미 포기했어요. 끝났다. 다시는 못 찾는다. 호주에서 대중교통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 그건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요, 한국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영무실에 가보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갔는데 진짜로 제 휴대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워서 갖다 주셨대요. 저는 그날 진짜 멍하니 한참 서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나라구나. 남의 물건을 주우면 돌려주는 게 당연한 나라구나. 호주에서 자란 저한테는 이게 거의 동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지하철 안에 풍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비싼 자전거를 끌고 타도 아무도 안 건드리는 그 풍경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모여서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푸산에서 2년 살면서 몸으로 배웠어요. 호주는요. 솔직히 신이라도 아이를 혼자 기체 못 태워요. 자전거도 잠깐 세워두면 없어져요. 밤이 되면 길이 무서워져요.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사람이 마음 놓고 살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한국에 와서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진짜 좋은 나라는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나라더라고요. 제가 푸산에서 사는 동안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본 적이 정말 많아요. 광안리 바닷가를 밤 11시, 12시에 혼자 걸어요. 무섭지가 않아요. 호주에서는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시드니에서 밤에 여자 혼자 그렇게 걷는다? 큰일 나요. 그런데 푸산에서는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저는 한국에 와서 밤이 무섭지 않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요? 이건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에요. 그 지하철 안에 초등학생들, 자전거를 끌고 타던 그 아이, 흔들리는 칸 안에서 숙제를 하던 그 아이.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런 안전한 세상에서 자란다는 게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지 아직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나라에 나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자란 나라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네. 그리고 지금은 호주 어른들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호주에서 27년을 살았어요. 그게 제 고향이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요. 안전하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매일매일 느껴요. 한국 분들, 이거 진짜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나라. 비싼 자전거를 끌고 다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아이가 마음 놓고 숙제를 할 수 있는 나라. 이거 정말 아무 나라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호주 전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온 제가 매일 그걸 두 눈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이 작은 지하철 장면 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큰 자부심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푸산 어딘가에서 다음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